자, 그럼 지금부터 위험사회 탈피를 위한 ESG 전략을 주제로 한 2022 토마토 ESG 포럼 그 막을 열겠습니다. 개회식 첫 순서는요, 오늘 포럼을 주최하는 뉴스토마토 정광섭 대표님의 환영 인사를 포함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대표 정광섭입니다. 연말이라 바쁜 일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토마토 ESG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포럼 개최를 축하하는 글을 보내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관석 의원님, 그리고 국회 ESG 포럼의 공동대표이신 김성주 의원님,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님, 민주당 맹성규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그리고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 ESG 학회와 뉴스토마토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흔쾌히 함께해 주신 한국 ESG 학회 고문현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님을 비롯해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실 모든 연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SG는 기업들의 성장 중심 경영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습니다. 효율과 이윤 극대화만 추구하던 경영 방식이 결국 전지구적 위험사회를 초래했고, 이제 생태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 그리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2구 참사를 계기로 위험사회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으로서 ESG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산재만 살펴보더라도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8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재 사고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립 첫 해에는 오늘 포럼의 주제를 위험사회 탈피를 위한 ESG 전략으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ESG는 이미 우리 귀에 너무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ESG 파트를 핵심 부서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는 일부 수험생들처럼 좋은 평가를 받기에만 급급할 뿐 아래로부터의 ESG 강화와 확산에는 기업들이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아직 제대로 된 ESG 평가 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포럼의 연사와 토론자분들은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떤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ESG 확산을 위해 어떤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이 우리 사회가 위험사회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는 소통과 확산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 인사를 해주신 정광섭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포럼을 함께 준비한 한국 ESG 학회 고문현 회장님의 환영사 순서입니다. 고문현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안 벗으면 안 그래도 발음이 안 좋은데 마스크까지 쓰면 소련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얼굴은 가을 남자지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ESG 학회 회장 숭실대 고문현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유스토마토와 같이 토마토 ESG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위원장이신 윤관석 의원님,
그리고 국회 ESG 포럼 위원장이신 김성주 의원님, 그리고 맹성규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그리고 윤창현 의원님, 그리고 이영호 의원님 등 참석하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정식 장관님은 아마 영상으로 축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쁘신 와중에 우리 기주연설해 주신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님이 위험사회의 대가이신데, 조금 전에 정광석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위험사회에 관련된 이태원 사건, 뭐 사태냐 또는 이 참사냐 해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하여튼 이태원 이 참사 내지 사태에 대해서 이 위험사회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이 이론적 근거 내지 관련되는 ESG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이번에 국정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멋진 기초연설을 부탁드리고요. 뭐 아시듯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하고 해서 EU 등을 중심으로 이 ESG 공시 제도, 그리고 공급망 사설 등 여러 가지가 이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듯이 부존 자원이 부족하지만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정말 OECD 경제 10대 강국인데, 이 수출이 안 되면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ESG는 SDG와 다르게 완전히 존망이 걸려 있는 생존 문제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관련되는 입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작년에 공급망 사설 관련 법을 제정하고 내년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런 급박한 상황이라는 걸 아시고 좀 더 국회에서 조금 자꾸 과거만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좀 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도 좋지만 미래도 같이 나가야지, 미래가 없는 과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ESG는 미래를 진단하고 미래를 위해서 나가는 이정표로서 이 앞으로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 여러 가지 발표를 해주신 여러 발표자, 충북대학교 김광록 교수님, 그리고 법무법인 율촌의 윤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김태영 교수님, 그리고 호서대학교의 이원희 교수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안성호 대전대 명예교수님, 그리고 한택환 서경대 명예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정종선 환경부 건강유역청장님, 그리고 김대환 국제전기차 전기자동차 엑스포 조직위원장님, 그리고 김태훈 부장검사님, 그리고 황인창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님 등 여러 전문가 여러분과 여기 현장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에도 이 학술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뉴스토마토의 정광석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이번 2022 토마토 ESG 포럼을 통하여 위험사회에서의 ESG 중요 쟁점들을 심도 깊게 진단하고 한국의 ESG가 미래에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나아갈 그런 방향에 대한 집단 지성이 도출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환영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문현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오늘 포럼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을 모시고 축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대신 낭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2022 토마토 ESG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 준비하신 정광섭 뉴스토마토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고문현 사단법인 한국 ESG 학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계적 화두인 ESG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의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한 사회로 이끌기 위해 오늘 행사가 열립니다. ESG는 지구 환경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약자 보호, 노동 환경, 인권 존중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과 주주, 직원 등 기업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루기 위한 시대적 노력입니다. 지난달 열린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컸던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역사적 합의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룩한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게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서부터 최근에 발생한 SPC 그룹의 사고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룰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2022 토마토 ESG 포럼은 위험사회 탈피를 위한 ESG 전략을 토론합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 머리를 맞대고 안전한 사회와 안전한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입법, 정책화할 수 있도록 국회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쁘신 일정에도 직접 참석해 주신 귀빈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관석 위원장님은 삼선 의원으로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정무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상임위 이름이 길어서 줄여서 산자중기위원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눈도 오고 해서 눈이 오면은 마음과 눈은 좋은데 이게 길이 좀 미끄러워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든데 이런 일기가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포럼을 개최하는데 많이 들어오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위험사회 탈피를 위한 ESG 전략이란 주제로 2022 토마토 ESG 포럼 개최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정한 시장 경제와 공평한 기회라는 가치에 걸맞는 뉴스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는 뉴스토마토와 ESG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학문적 기반을 토대로 ESG 문화 진흥과 지속 가능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학술대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ESG 학회가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오늘 포럼 출범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뉴스토마토의 정광섭 대표님, 그리고 한국 ESG 학회 고문현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ESG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거나 또는 관련한 상임위 정무위의 위원들이 대거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ESG 관련한 토론회가 이미 1년 전부터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전달드립니다. 저도 그 환경재단에서 하는 ESG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기로 참석을 해서 정무위원장 때 참석을 해서 여러 강의를 듣고 졸업해서 지금 이제 포럼의 원외 회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위기가 함께 왔고 글로벌 경기의 침체 가능성도 커지고 내년에 더욱더 복합 위기가 커진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런 복합 경제 위기 가운데 기업의 지속 가능 발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ESG 경영이 더욱 주목받고 있고 관련 기준들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후변화가 물론 환경위기를 비롯해서 지난 1월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현대산업개발 회장진의 사태, 또 SPC그룹 제빵 공장 사망 사고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12구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리까지 곳곳에 산재한 다양한 위험을 겪으면서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이에 따른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까 정광석 대표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ESG 얘기가 주로 환경 쪽에 많이 좀 초반에 강조를 뒀다면은 이제는 기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CSR은 권고 수준을 강제성이 없었으나 ESG는 재무적 성과만이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가 투자를 받는 기준이 됨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을 했습니다.
올해 2월 유럽연합이 ESG 중에 사회 분야, 소셜티 S 분야의 분류 체계를 소셜 텍소노미라고 부르며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이 무엇인지 판별하는 원칙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유럽연합이 환경 부분에 집중해 녹색 분류 체계를 발표하는 등 그동안 ESG 환경이 주목을 받았다며 이제는 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포럼의 주제가 위험사회 탈피를 위한 ESG 전략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시적절하고 유용하다고 봅니다. 저는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으로 활동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ESG 금융 등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함께 의원님들과 함께 챙겨보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산자중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ESG 경영이 점차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기준이 되어가는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ESG가 아직 분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생태계 조성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와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ESG 관련해서 각 위원회에서 아마 많은 활동과 역할을 하실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분들의 기조연설 강연이 많습니다. 특히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님께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위험사회 탈피와 제2근대화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두 개의 섹션을 통해서 좌장과 또 기조연설, 강연들과 또 전문가 토론이 있습니다. 오늘 소중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 지속가능 사회와 위험사회 탈피를 위한 ESG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들을 저희가 잘 전달받아서 국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생산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 말씀해 주신 윤관석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주 의원님은 제19대 21대 국회의원이시고요. 현재 국회 ESG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재 국회 ESG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주입니다. 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2018년에 당시에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디오십 코드 도입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금 사회주의 아니냐, 정당한 주주권 행사다 놓고 사회적 토론이 뜨겁게 벌어졌을 때입니다. 그때 유럽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영국의 런던, 그다음에 네덜란드, 그다음에 노르웨이, 그다음에 스웨덴 이런 연기금 CEO들과 연쇄적인 미팅을 했습니다. 결론은 유럽의 연기금들은 ESG로 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결론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 특히 경제지 사장님들과 편집국장님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유력 경제지 편집국장께서 세계는 ESG가 대세라고 했더니 ESG가 뭡니까? MSG는 들어봤는데 ESG는 처음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신문사는 최근에 ESG 관련된 캠페인을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MSG는 음식 맛을 내기에 넣는 것인데 ESG는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 것일까? 근데 지금은 ESG를 모르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심한 압박감까지도 느끼기도 합니다. ESG에 대한 여러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ESG란 지속 가능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E가 앞서냐, S냐, G냐 여러 가지를 나눠서 보지 말고 그 모든 게 합쳐져서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경제,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 ESG의 근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위험사회와 ESG입니다. 누가 위험사회를 만드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 무리합니다. 최근에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을 내걸고 스트라이크를 했습니다. 그 파업에 대해서 지지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강경 대응을 내세워서 그야말로 때려잡았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고 정부와 여당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화물 자동차의 과적, 과로, 과속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누구도 화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물주의 입장에서 화물연대 사태를 봤지만 화물차주의 입장에서 이들이 노동자이냐 사업자이냐의 그것만 따졌습니다. 차주이든 고용된 사람이든 과로, 과속, 과적의 문제는 똑같이 있습니다. 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가 피해버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적정한 이윤, 적정한 소득, 또 적정한 기술이 필요할 텐데 우리는 더 많은 이득, 더 많은 이윤, 더 많은 축적을 위해서 그 지속 가능성을 포기해 온 것이 아마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일 것입니다. ESG가 잘 포장된 예쁜 꽃일 수는 전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가시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ESG가 나가는 길이 가시밭길, 자갈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남과 싸우기도 하지만 자신의 욕심과 싸우는 것이 아마 ESG로 가는 길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또 ESG가 우리 생활 속에 하나의 원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뉴스토마토와 한국 ESG 학회가 ESG 포럼을 개최한 것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한상진 선생님께서 기조 발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주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님께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민 의원님은 제20대, 21대 국회의원이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책위원회 부의장, 충청남도 정무부 지사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ESG 관련된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서서 말씀을 주셨지만 ESG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에 그 정광섭 대표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ESG를 우리가 기술 실무적으로 접근하고 또 거기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사실은 ESG가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물줄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철학적인 그런 접근 또는 변화 이런 것이 동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한상진 교수님께서 그 기조 연설의 제목에 제2근대라는 개념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2근대로 가는데 ESG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런 제목을 주셨는데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근대, 그러니까 제1근대가 뭐를 추구해 왔느냐? 제1근대를 끌고 온 건 기술 혁신인데 그 기술 혁신은 그 안에 싫든 좋든 남보다 앞서 나가는 그래서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 또는 뭐 철학적인 어떤 그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지속 가능성이 좀 어렵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게 철학적으로 뭐 아주 새로운 게 뭐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결국 근본적으로 그냥 함께 살자. 그게 ESG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연과 함께 가자. 이게 인바이런먼트이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보자. 이게 소셜이고. 그리고 뭐 공공성, 투명성 이렇게 참여자들이 함께 투명하게 결정하자. 이게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남보다 앞서 나가는 이런 그 지난 200년 동안의 그 흐름에서 남보다 앞서는 것도 필요했지만 함께 가지 않으면 앞으로 더 전진하지 못한다. 이런 어떤 철학적인 그런 각성을 저는 이 안에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학교에서 뭐 학자들이나 아니면 시민운동하는 분,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저는 이게 큰 힘을 받기가 어려웠을 거다. 근데 기업에서 이런 목소리와 이런 각성이 일어났다는 게 저는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농경사회의 주력은 농민들이죠. 그래서 농자 천하지대본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고 나서는 과연 주력이 누구냐? 저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주주, 경영자, 그리고 뭐 참여자, 그 다음에 노동자들. 이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현대사회의 가장 주력이다. 그래서 굳이 말을 만들자면 농자 천하지대본에서 이제 기자 천하지대본으로 저는 사회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업에서 이런 새로운 철학적 각성 또는 뭔가 반성, 어떤 대안 이런 것들이 시작됐다는 게 저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서 단순히 기업 경영을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서만이 아니라 현대사회를 살아나가는 수많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새롭게 어떤 철학적인 각성 혹은 새로운 생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는 그런 운동으로 이게 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우리 토마토 많이 먹으면 몸에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몸에 좋은 토마토를, ESG 토마토를 많이 좀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윤창현 의원님은 제21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 국민의힘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계신 경제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창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2022 토마토 ESG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광석 대표이사님, 고문현 회장님, 관계자 여러분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진 교수님께서 이렇게 위험사회 탈피를 위한 ESG 전략이라는 이런 그 주제로 고견을 공유해 주시겠는데, 아주 뭐 좋은 그런 내용으로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강연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기 정무위원회에서 4분이나 오셨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법안 소위를 여기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그 통과시킨 법 중에 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SDG에 관련된 법입니다만은 제가 그 법을 통과시킬 때 법안을 읽어보면서 참 굉장히 저 안에 정말 기후 뭐 환경 문제부터 해서 정말 지방자치까지 해서 굉장히 좋은 목표들이 쫙 법안에 담겨 있는 걸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야 정말 너무도 많은 좋은 목표들이 제시돼 있구나. 근데 두 번째 생각은 근데 이걸 다 어떻게 지키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ESG라고 하는 것도 참 우리가 접근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동의를 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재무적 요소가 아닌 비재무적 요소로 평가를 할 때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비재무적 요소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 같은 거를 잘
마련해가지고 잘 평가를 해야지 ESG라는 것이 훌륭하고 좋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다 기준으로 제시하면 된다.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이게 계속 발전할 수가 없고 유지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중한 가치일수록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벌써 ESG 관련돼서도 인바이런먼트 2가 그 기후,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가치로 연결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그냥 석탄 막 떼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석탄 떼고 있는데 그 석탄 뗀다고 평가를 막 박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당장 얼어 죽게 생겼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그 아름다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가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법 같은 그런 식의 가치, 그리고 ESG 같은 이런 훌륭한 가치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이렇게 훌륭한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될 때 이게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고민들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채찍질 해주시고 쓴소리 해주셔야 국회도 움직이고 정부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 말씀해주신 윤창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우 의원님은 제21대 국회 초선 의원이시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또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 한국투자신탁운용 CIO 등을 역임하신 경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청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마토 ESG 포럼, 한국 ESG 학회와 같이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대기업 그룹에서 근무했고 그다음에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은행, 기업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업 현장에 있으면서 ESG 중요성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1대 국회의원이 되고 첫 번째 7월 달에 개최했던 포럼이 ESG였습니다. ESG가 너무나 중요한 거였죠. 네, 오늘 우리 한상진 명예교수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사회학 결혼을 들으면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82년에 학생 시위가 있고 미문화원 사건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사회학적으로 설명을 해봐라는 리포트였고 제출했는데 글이 뭐 아주 성적은 좋지는 않으시면 제법 성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얼마 전에 또 피드백도 받았고요. 사실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 사회적 관점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ESG 경영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서를 사실 보면 G는 이른바 주주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회사의 주주와 회사 이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S는 집합을 좀 넓혀서 이해관계자, 협력업체, 노사관계, 그 다음에 소비자와 기업, 정부 이런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되십니다. 나아가서 E는 바로 지구 환경 전체를 같이 보는. 그러니까 집합적으로는 세 가지인데 우리 사회는 한상진 교수님께서 말했듯이 근대와 제2근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직도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뒤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물적 분할과 소액 주주 보호 동시상장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마침 어제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 보호장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해관계자인 노사관계, 협력업체의 관계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같이 논의되고 있고 또한 환경 문제가 그러니까 전 지구적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동시에 일어나는 대전환의 시대이다.
그 대전환의 시대를 바로 우리 한상진 교수님께서는 아마 제2의 근대다. 근데 저희가 있는 게 근대화와 제2근대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는 너무나 크다고 보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많이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ESG2의 경우에 있어서 저는 이걸 생각해 봅니다.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스크린 쿼터를 가지고 많은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정 정도 풀었습니다. 풀었더니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어떻게 됐을까? 시장의 경쟁에 의해서 새로운 것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른바 케이크팝이었죠. 탄소 국경세도 일종의 무역 장벽이고 기업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하나의 난관입니다. 근데 난관이라고 피하면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만 적절하게 풀어서 경쟁을 한다면 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생각되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 나간다면 ESG 시대에서도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고 생각되십니다. 오늘 강연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수렴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정광석 뉴스토마토 대표님과 고문원 ESG 학회 회장님, 많은 전문가들이 단지 경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지구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는 회의 일정이 있으셔서 대신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으로 축사 들어보겠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시대의 화두인 ESG를 주제로 토론회 장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광석 뉴스토마토 대표이사님과 고문현 한국 ESG 학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 10위권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문제와 전투적 노사관계 그리고 산재 등 변화의 흐름에 맞춰 성장해 오지 못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의 파도는 우리 노동시장을 둘러싼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면 불편하고 자세가 뒤틀리듯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공짜 노동 같은 암시장을 초래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대와 글로벌 기준의 변화에 맞게 규범과 의식이 함께 성장, 발전해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해 부당과 불공정, 불법의 관행을 바로 세우고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노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자율적 파트너십을 기초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참여하고 협력하여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노사의 자율적인 참여와 책임에 기반한 예방체계를 구축해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미래 노동시장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